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난부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더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큰 의혹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최근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6월 5일 날 선거 좌판에 일괄적으로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6월 5일 날 모든 투표자 수가 일괄 변경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IT 전문가가 이거를 분석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 6월 5일 저녁 6시 18분 32초에서 41초 사이에 모든 투표자 수를 일괄 변경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 일괄 변경한 사람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도태우 변호사가 도태우 변호사 선진 변호사 협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 요게 선거 조작 수사에 있어서의 유력한 입구가 됐다는 겁니다. 예, 유력한 입구가 됐다. 자, 그래서 요 성명을, 이제 선진 변호사 협회의 성명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공원 사태인데, 이제 벌써, 우리 서울 시간은 이제 8.15가 됐는데, 예, 8.15 광복절에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갔는데, 이번에는요, 장동혁이가, 주도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지금 당 차원에서 올림픽 공원에 참여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도 대대적으로 지금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는요,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8.15에 1,000만만 모여라. 그러면 이재명 정권을 날려버릴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의 행사, 그리고 올림픽 공원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전국에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파의 결집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모멘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림픽 공원이 바로 이제 하루 전날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 올림픽 공원에 오늘 와서 집회를 가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올림픽 공원 사태. 그 다음에는요, 지금 군 장성들이 열이 바짝 나 있어요. 이래저래. 무슨 사관학교 통폐합도 통폐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강호필 지작사령관, 그러니까 사성장군이죠. 그 다음에 박재열 7군단장, 요런 분들이 불구속 상태로 본래 이제 구속시키려고 2차 종합특검에서 했지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래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어졌는데, 야, 진짜 얼빠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강호필 지작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영은 장관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말이죠, 군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 신원식이한테 보고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까지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계엄 동조자로 해가지고 재판에 넘긴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열불이 엄청 나 있다. 예. 자, 이거 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명예 하나를 보고 평생을, 지금 군 복무에 군인들의 경우에 충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성장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고, 그야말로 군인 정신이 충실한 그런 군인일 텐데, 요렇게 한순간에 말이죠, 지금 이제 2차 통합특검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심지어 신원식하고 그 다음에 정진석까지도 지금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 동향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 관련 내용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호필 전치당 작전사령관하고 박재열 전 친군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총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혐의냐? 첫째로 이 강호필 전 지상 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요, 선포 당시에 지상 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체제로 전환하는데 관여한 협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검은요, 강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재열 7군단장의 경우에는 현재 전략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부 부대를 소집하고 강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면서 계엄에 가담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그러면 지작사 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나 못하겠다고 버틸 장군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상계엄 시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에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모를 작성했는데 특검은 해당 초성이 그러니까 이제 지읒, 티귿, 시읒, 비읍, 사인 해당 초성이 각각 지상작전사령관, 그 다음에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하며 전역 의사까지 밝혔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7월에 윤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합참 차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3스타 강 사령관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그 당시 이제 경호처장일 때죠.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듣고 귀국 후에 당시 국방장관은 신원식이었어요. 신원식한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라고 한다.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고까지 할 정도로 계엄에 반대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원식이는요, 김용현한테 전화로 항의했고 얼마 후에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특검은요, 강호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지난 7월 13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예,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요. 예. 야, 너무나 정말 유감스럽죠? 자, 이런 이제 특검이 되는 거예요. 2차 종합특검.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이제 8월 23일 날 종료가 돼요. 자, 그런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충원하겠다. 그래서 검찰 내부망에 파견 검사를 모집한다. 이런 또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특검이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요. 지금 이제 그 40명 안팎을 더 기소할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요. 지금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말이죠. 계엄 반대한 신원식, 정진석도 별건으로 엮는 특검의 횡포.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2차 특검의 횡포를 갖다가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5.18 재판에서 대법원은 내란 종료는 계엄 해제로 그 협박 폭력적 효력이 소멸한 시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지금 2차 특검의 내란몰이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있다. 오죽하면 1차 특검이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국헌 문란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박하는 입장까지 냈냐 이거예요. 냈겠냐 이거죠. 같은 사건을 두고 1, 2차 특검이 충돌하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황당한 이유로 고추를 치르는 전 정부 인사는 한둘이 아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애초 내란 혐의로 1차 특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계엄에 반대했다는 목격자 법정 증언이 나오자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문제로 공직자를 처벌한 전례가 있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무리하죠. 그리고 계엄 당시 합참 공보실장은 출입 기자들에게 포고문을 문자로 보냈다는 이유로 2차 특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해질 중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특검의 돈 없는 횡포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게 우리 국내 분노이고 여론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도태우 예, 도태우 전 변호사 그 부정선거에 아주 깊숙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태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걸 보면은요, 6월 5일 18시 18분 32초에서 41초 사이에 전국 일괄 변경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 예, 수사 단서가 될 때이다. 그래서 요것이 수사의 입구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IT 전문가가 말이죠. 요 화면을 보고 10분 단위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도태우 변호사의 지금 입장문을요, 제가 간결하게 좀 알기 쉽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2026년도 6월 5일 저녁 6시 18분 32초에서부터 41초 사이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전국 투표 진행 상황 수치가 일괄 변경된 상황을 선거관련 의혹 수사의 핵심 출발점, 그러니까
선거 관련 수사의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글은요, 2026년도 8월 12일자 선진변호사협회 명의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일 투표자 수, 우편 관내 사전 투표자 수, 총 투표자 수가 6월 3일 밤 공표된 뒤 약 42시간 동안 변동이 없다가 6월 5일 저녁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도태우 변호사의 핵심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뒤의 수치가 이미 개표율 100% 상태였던 개표 진행 상황의 투표자 수와 일치하게 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명에 따르면요, 변경 과정에서 14개 광역단체장의 당일 투표자 수가 합계 1681명 늘어났고, 경남에서만 5547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증가분은요, 후보별 투표수와 득표율의 기초가 된 개표 진행 상황의 숫자에 포함됐다는 것이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가 투표 진행 상황과 개표 진행 상황의 차이를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 또는 투표관리관의 집계창후 등으로 설명해 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국 1970개 읍명동 단위에서 발생한 수치 불일치라면 각각의 오류가 누가 어떤 경위로 발생시킨 것인지 구체적인 기록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18시 18분 32초부터 41초라고 하는 특정 시간대가 특정됐다는 점에서 해당 시각에 프로그램, 전산 명령, 배치 작업 등이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접속 기록, 관리자 계정 로그, 데이터베이스 변경 이력, 프로그램 실행 기록, 배치 작업 기록 등을 보존, 확보해서 실제 실행자와 지시 승인 책임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1681명의 증가분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최종 득표수에 반영됐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아가서 말이죠, 최초 투표자 집계, 그리고 투표록, 선거인 명부, 개표록, 전산 입력 자료, 실제 투표자와의 대조까지 이어지는 전면적 검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실행자를 특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6월 5일 저녁 6시 18분 32초에서 41초 사이에 전국 투표 진행 상황 수치를 일괄 변경한 전산 실행자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지시 승인 라인을 수사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한 실행자에 그치지 않고 누가 변경을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그 책임 체계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산 원본 기록을 내놔달라. 그래서 접속 기록, 관리자 계정 로그, 데이터베이스 변경 이력, 프로그램 실행 기록, 그 배치 작업 기록 등을 즉각 보존하고 확보해라. 그리고 증가분의 그 증거를 제시하달라는 겁니다. 전국 14개 광역단체에서 늘었다고 지목한 당일 투표자만 1681명, 특히 경남의 5547명에 대해서 투표록 등 객관적 근거를 공개하라. 그리고 개표 반영 경로를 검증해달라. 그래서 해당 증가분이 후보별 득표수, 득표율의 기초가 된 최종 개표 수치에 어떤 절차와 경로로 반영됐는지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료 대조수사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최초 집계자료, 투표록, 선거인 명부, 개표록, 전산 입력 자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투표자 기록과 대조해서 숫자 형성의 전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태우 변호사, 지금 제가 이제 핵심적인 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직접 도태우 변호사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 6월 5일 18시 18분 32초에서 41초 사이에 모든 투표자 수를 일괄 변경한 사람을 수사하라가 제목이에요. 입구가 발견됐다. 자, 그래서 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행위 시각과 행위 내용이 특정된 지점부터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그러한 수사의 입구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6월 5일 18시 18분 32초부터 41초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국의 투표 진행 상황 숫자, 즉 당일 투표자 수, 우편 투표자 수,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자 수, 그리고 총 투표자 수가 일제히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6월 3일 밤 11시 53분경에 공표된 뒤에 42시간 동안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 5일 저녁에 최상위 지역 단위에서 하위 단위까지 한꺼번에 변경이 되면서 3시간 전 개표 100% 상태로 확정되어 있던 개표 진행 상황의 숫자가 정확히 같아졌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일 투표자의 수는 14개 광역단체에서 합계 1681명이 증가했고 경남에서만 5547명이 증가했어요. 이 증가분은 물론 개표 진행 상황 속에 포함되어 후보자별 투표수와 투표율의 기초가 되었던 숫자입니다. 투표 종료 당시에 집계되지 않았던 1681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경남의 5547명은 어떤 근거로 증거한 것이냐, 이거를 문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관위는 투표 진행 상황과 개표 진행 상황의 투표자 수 차이에 대해서 첫 번째,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 또는 투표관리관의 집계착오 등으로 설명을 들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전자, 즉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는 개표 단계에서 투표자 수가 증가한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집계착오라고 한다면 전국에 있는 약 1970개 읍면동에서 발생한 불일치 각각에 대해서 누가 어떤 착오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8시 18분 32초에서 41초라고 하는 시간대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국의 투표 진행 상황 숫자를 개표 진행 상황 숫자에 맞추는 프로그램이 작동됐거나 전산 명령이 실행되었다면 그 실행자와 지시 승인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당연하죠. 접속 기록, 관리자 계정 로그, 데이터베이스 변경 기록, 프로그램 실행 기록, 배치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하면 누가 이 변경을 실행했는지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물어갈 수가 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왜 숫자를 변경했는가? 1681명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가? 그 숫자는 어떤 경로로 최종 투표수에 반영되었는가? 그 답을 따라가면 최초 투표자 집계 자료, 투표록, 선거인 명부, 개표록, 전산 입력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실제 투표자와의 일치 여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 명 전상 실행자에 대한 수사가 실제 기록과 다른 숫자가 어떻게 형성되고 최종 선거 결과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입구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6월 5일 저녁 6시 18분 32초부터 41초 사이에 전국 투표 진행 상황의 숫자를 일괄 변경한 실행자와 그 지시와 승인자를 즉각 특정하고 수사하라. 누가 시켰는가? 왜 바꿨는가? 1681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답을 차례로 추적하면 실제와 다른 선거 숫자가 만들어진 경우와 그 기획 지시체계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선거 조작 수사의 유력한 입구가 발견된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그 입구를 향해서 더 조속히 돌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속히 돌진한다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수사의 속도를 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법률적 다툼이 예상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제 올림픽 공원 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하루 전날이잖아요. 물론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이제 한밤중 12시 34분이니까 이제 8월 15일인데 전야제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15일이 사실상의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장동혁이가 직접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이 예상 참가 범위를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당원이 3,500명 이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원외 당협위원장 1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방에서 40여 명이 지역별 참가 예정 인원을 제출했고 합계가 3,500명에 이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10명 정도에서 최대 300명까지 제시가 되고 있어요. 다만 3,500명은요, 이게 이제 어디 경찰 측이라든가 이런데 뭐 신고된 그런 확정적 인원이 아니라 일종의 예상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집회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논란을 지금 추궁하는 집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요것이 이제 8.15 요 행사를 계기로 해서 피크에 도달하는 상황이 아니겠나.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특검 실시와 사전선거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자, 그래서 금치많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지금 장동혁하고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반해서 원내 지도부 일부는 집회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당협에서는 이거 사실상 동원령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집회, 이제 8월 15일, 지금 오늘 집회는 단순한 시민 집회를 넘어서 장동혁의 당내 리더십과 그다음에 강성 지지적 결집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내일 말이죠. 어마어마한 혼잡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광화문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와서 지금 이제 내일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금 논의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집회는요, 이게 장동혁 개인의 집회냐, 아니면 국민 전체의 집회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원내 지도부 의견하고 장동혁 의견하고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개인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 참석 인원이 시원찮을 경우에는 장동혁에게는 일종의 이제 비판적 소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내일 실제 참석 인원이 3,50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현역 의원은 10명이냐 15명이냐 아니면 20명이냐 아니면 10명도 안 되느냐, 그리고 이제 원내 당협 부위원장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의 참여 수준, 이런 것들이 내일 그 장동혁 리더십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숫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거의 12시 37분이네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또 댓글,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